안녕하세요. 응답하라! 오늘도 돌아온 긍답입니다. 네, 오늘 또 장마 끝난 줄 알았는데 비가 오네요. 빨리 이 장마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지금 비가 오는 건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보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저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를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제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라고 하는 멘사 출신이기도 하고 많은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요.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제일 잘 나가던 레이 달리오는 뉴스 나와서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막 계속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업과 모든 국민들도 으쌰으쌰해서 위기를 건져내면서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는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동안에 이제 연말을 해서 2008년도로 맞춘 다음에 엄청 세계적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는 링크드인에서 이제 은퇴는 했지만 계속 자기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가 설립한 자산운용사의 이름은 브릿지워터예요. 물을 연결해준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링크드인은 이제 이력서나 이런 거를 이제 추천하는 스카웃 받기에는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짠, 요게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고 이력서를 올리고 내가 올려놓으면은 스카우터나 아니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걸로 이제 페이스북처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보도 또한 이렇게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제 매거진도 이제 구독을 눌러놓고 하니까 이메일로 와요. 요게 보면은 8월 18일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날짜는 2023년 8월 23일 21시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설계가 필요한데 아름다운 레버리징의 반대인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영어가 딸리니까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번역으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맨 밑에 보면은 이런 댓글도 있어요. 댓글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중에서 첫 번째는 중국의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링크드인에 가셔서 클릭을 하면은 PDF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PDF를 제가 다운을 받아 보니까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PDF 파일을 전자책을 읽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들여서 보게 된 다음에는 제가 또 그 소식을 그 내용들을 축소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책으로 내셨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 책으로 발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가면은 이 글에 여기죠. 쭉 읽다 보면은 히어 프리예요. 프리. 여기를 클릭하다 보면은 이 원칙이라는 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책이 새로 나온 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시면 저처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쇄본은 아마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지의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원칙도 한국판으로 번역된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도 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 두 권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전자책으로 받았는데요. 요 두 책도 전자책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는 본인의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요. 데이터와 같이 올리는데 요거는 이제 제대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는 자료예요. 시장을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중국에 대한 영향을 크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간에 이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 자체는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거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은 이 사람이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은 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국의 부채를 제가 어제도 말을 했었죠.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중국의 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다달랐고 이 중국의 부채를 국가적 통계로 그렇게 공표할 때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국가통계청장도 인정했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어마무시한 돈의 10배가 넘는 게 부채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그래요.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독서 리뷰에서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책을 읽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명령이에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는 100년에서 250년 사이에 강대국 1위인 강대국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했죠. 기축통화가 되면 다른 국가들의 통화보다 장점과 강점이 한 개 생기는데 바로 부채가 많아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용한다는 원래는 한 나라의 부채가 50% 넘어가잖아요. 너무 많아. 야 이거 못 갚을 거 아니야? 라고 했어도 부채가 아무리
파벌이 있지만 강대국이고 야 제가 우리 세계에서는 글로벌에서는 제가 1위야 제가 톱이야 라고 하면은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의 부채는 아까 말했듯이 제목에서 아름다운 부채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 디폴트, 구조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화폐 발행, 그리고 부채 화폐와의 균형을 맞춰서 부담을 분산시켜야 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고 2008년도부터는 지금 23년도까지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이제 시진핑이 당선되고 나서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된 다음에는 패권을 숨기지 않고 WTO에 가입해서 얻은 그 혜택들을 실제로 이제 어떤 반도체나 미래기술 이런 게 저작권 없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훔쳐버리거나 싼 값에 기술만 빼오고 회사 없애버리고 이런 식이 많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야,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얘 봐라. 그래놓고 우리 기술 다 훔쳐놓고 얘가 이제 1등이라고 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생들도 실업률이 많다고 그랬죠. 실업률도 많은데 출산율도 적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이가 자기보다 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부양을 하려면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균형을 맞춰서 부담을 분산시켜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중국의 부채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인구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말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명령인데 아까 말했듯이 한 세기 혹은 두 세기에 걸쳐서 강대국 세계의 1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중국 황하 문명에서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강대국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중국은 18세기 이후부터 나락으로 가버리더니 한 세기 무려 100년 동안 선진국이 아니었고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편 전쟁인데요. 아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버려갖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불만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레이 달리오는 하늘의 명령이 나온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용, 부채, 경제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진핑은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기존에 정치파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라고 하면은 보통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이었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중국에는 정치 파벌이 세 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제 태자당이 원래 시진핑이 속해 있었던 당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이방, 공청당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진핑이 단독으로 시진핑을 위한 당, 쉬자진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게 있고 세 번째는 외부의 정치적인 게 뭘까요? 군사학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나라의 국토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용부채 경제의 역학, 두 번째는 내부 정치적의 역학, 세 번째는 외부 지정학적 역학, 네 번째는 지정학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허리케인, 아니면 장마, 아니면은 뭐 지진, 홍수, 전염병 이런 거를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의성, 신기술이라고 하죠. 지금 나오는 건 뭐 2차 전지, AI, 양자 컴퓨터, 또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는 뭐 안드로이드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하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주기가 거의 근 100년이라고 하고 그게 지금 거의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채를 아름답게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책으로 냈고 그 책은 전자책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제가 엄청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신선한 충격도 신선한 충격이지만 제가 또 놀라운 거는 이 외국계, 제 해외에서도 이 책들을 읽고 자기의 이제 의견을 댓글로 남긴 거예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를 이제 별로 안 좋게 보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세이에서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IT가 의미가 없고 다른 재료도 참고한다. 미국은 내 일생에 3번이나 했는데 무엇을 언제 농담 같아 여기에 세부상을 넣지 않는 이게 이제 시기도 그리고 어떤 거를 그 장난처럼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단어가 한계가 아니냐. 그리고 당신은 수년 동안 차이나의 강함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그 변화한 세계 질서도 보면은 미국이 엄청 위험하고 중국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말을 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국은 디레버리즘의 약점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 뭔 개소리야! 야, 너 이제 수년 동안 네가 중국 엄청 세다며. 근데 왜 갑자기 중국의 약점을 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 씨는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미국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중국이 진짜 세계 최대 강국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는 거는 중국
중국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두 번째도 그게 너무 멍청해서 진짜 가난하고 기술적으로 무능한데 심지어 일본이 중국을 아직 채찍질할 수 있다, 중국은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다, 이제는 실패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위에나의 수준은 자본 통제. 이 FX는 이제 선물이죠.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 위에나 수준의 자본 통제는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국가적으로 계속 이제 환율도, 그리고 경제적인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국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중국에 대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가 투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투명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자유롭지도 않죠. 자본의 이동, 인구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도 않고, 그걸 검사하는 사람도 관시, 줄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줄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뭐 태자당, 상하이방, 공정당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 완다, 그리고 컨트리 가든이 다 파산하기 직전이고 일부러 보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5년 동안 110% 틀렸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레이 달리오의 장기적인 견해하고 책에 제시된 합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정신 모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읽으면서 충고를 받았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논평하는 거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 하나는 제국의 상대적 지위다. 그런데 그 모델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국의 시간 척도 앞에서 서구의 편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정점을 1550년경에 기록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껍질을 벗겨보면 서쪽에 있는 봉우리가 냄비의 섬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서쪽에 중국이 가장 최고였을 때,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그럼 동쪽으로 쭉 갈 때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중앙은행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 역사를 각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서구는 이렇게 낮았는데 점점 올라가는, 그리고 중국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둔다면 서구의 엘리트들은 중앙은행의 전략이 중국에 얼마나 유용할까, 완전히 다른 야구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해서 말한 요거가 이제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파란색은 1750년도부터 1900년도 요 라인에 올라왔죠.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쟁, 2차 세계대전쟁이 있었을 시기부터 미국은 본인 나라의 강대한 힘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이, 이 빨간색이 차이나예요. 이렇게. 그리고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1등이 있었는데 1등 꺾기 시작하고 2등은 꾸준히 올라서 갑자기 상승하는 게 너무 가파른데, 이 지점이 여기처럼 크로스 오버가 되면은 1등과 2등이 바뀌면서 1등은 쇠퇴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였는데, 이 책은 이 서쪽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높았는데 내려갈 걸 알았었냐. 근데 이 1800년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게 된 계기가 바로 아편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편전쟁 때문에 내려갔지만 그 거의 2세기 동안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었죠. 1960년대 이제 헨리 키신저를 통해서 1970년대에 미국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되면서부터 미국의 지원으로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전에 이쪽 동안했던 파운드는 이제 영국 검정색 선이죠. 이렇게 요거를 말하는 거고, 영국도 이렇게 높았는데 내려갈 걸 알았었냐.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걸 보고 똑같이 요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의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보는 이제 현재 상황인데 거의 중국에 몰빵돼 있어요. 레이 달리오는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점을 하면서 금융 경제에 대한 시스템을 알려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중국과 관시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기간이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좀 되게 좋게 봐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과 일론 머스크까지도 중국을 가장 좋게 보는 인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레이 달리오가 보는 현재 상황은 중국의 부채를 아름답게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년 주기로 이제 강대국이 바뀌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왔다. 요것들이 지금 잘 매치가 안 되거나 조정이 안 되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1위가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설명하는 짤막한 이 링크드인의 글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진가가 드러나는 건 미국의 강함인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저금리야 라고 했는데 금리가 내년에 떨어진대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미국은 미친 듯이 7천억 달러의 국채를 찍어낸다고 했다가 3천억 추가해서 거의 1조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찍어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실제로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적으로 신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의 GDP가 실제 얼마인지 신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GDP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5%, 6%, 뭐 7%이 말을 계속 하지만 실제로 엄청 뒤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몇 %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명화되지 못하면 레이 달리오 씨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투명해야 되고 내 주장보다 나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의 사람이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 내가 설득이 되면은 자기 주장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진짜 논리적인 주장이죠. 중국의 부채와 하늘의 명령이 있다. 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레이 달리오 할아버지가 올린 그 새로운 책은 제가 하루에 한 10장 이렇게 원문이니까 조금씩 봐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